들어보실게요. 왼다리. 그쵸, 생각보다 별로 안 들리는 거 느껴지시죠? 오케이.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방금 보신 엎드려서 다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고관절 신전이라고 하죠.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해보시면 허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잘 안 올라가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반대로 고관절 신전이 잘 되도록 만들어준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허리 통증은 생각보다 허무하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전 처음 보시는 운동들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허리가 편해지는 마술 같은 변화를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고관절 신전이 잘 안되면 대체 왜 허리가 아플까요? 고관절 신전의 주동근은 대둔근, 즉 엉덩이 근육입니다. 다리를 잘 들지 못한다는 것은 엉덩이 근육을 잘 쓰질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고관절 신전을 시킬 때 부족한 다리의 범위 대신 골반을 허리 쪽으로 당겨 올리면서 허리가 찌그러지게 만드는 보상을 일으킵니다. 이 보상의 움직임이 마치 골반을 앞으로 돌리는 골반 전방 회전, 그리고 허리를 꺾는 요추 신전의 움직임 같이 생겼지만 사실 이건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단순히 골반 전방 경사 때문에, 요추 과신전 때문에 허리가 아프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골반을 좀 앞으로 돌린다고 해서, 허리를 좀 꺾는다고 해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반 전방 회전, 요추 신전을 시킬 때 코어 근육으로 보면 앞쪽보다는 뒤쪽 근육을 좀 더 쓰겠죠. 배보다는 허리에 있는 근육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고관절 신전이 제한될 경우에 고관절 대신 골반을 허리 쪽으로 당겨 올리는 보상은 단순히 코어 뒤쪽 근육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앞쪽과 뒤쪽 양 방향의 근육을 과하게 동시에 써버리면서 골반을 끌어올려서 요추를 압박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육으로 따지면 장요근과 요방형근을 동시에 과수축시키는 거죠. 예전 전방경사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우리 몸의 코어에 위치한 근육들 중에 가로 방향의 근육 활성도가 떨어지면 세로 방향의 근육만 너무 많이 쓰게 되면서 코어에 생기는 종방향 압력이 커지고 이게 디스크 압력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절 신전이 제한되면 장요근과 요방형근, 복직근 같은 코어의 세로 방향 근육만 너무 과하게 써버리니까 결국 디스크가 눌릴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허리까지 아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교통사고같이 허리에 특별한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크 문제가 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만약 고관절 신전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같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어도 다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매번 잽질하듯이 계속 골반을 끌어 올리면서 디스크의 압력을 순간적으로 늘리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반복해 왔기 때문에 결국 디스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디스크가 까꿍,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디스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엉덩이 근육을 잘 쓰질 못하는 걸 허리 근육으로 대신 보상하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피로해진 허리 근육들에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허리 근육은 엉덩이 근육에 비해 더 얇고 더 약하죠. 세고 튼튼한 근육, 엉덩이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약한 근육, 허리를 대신 쓰게 되고, 약한 근육의 특성상 빨리 피로해지기 때문에 이 피로감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협력근 우세 현상, 이걸로 인한 통증 발생 기전을 설명드린 건데, 엉덩이와 허리는 움직이는 관절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협력근 우세 현상이라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원리는 결국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엉덩이 대신 쓰이는 근육이 허리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햄스트링과 종아리입니다. 해부학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뭐 햄스트링이야 고관절 신전 기능이 있으니까
엉덩이 대신 쓰인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종아리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왜? 종아리는 고관절 신전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을 잘 못 쓰는 분들이라면 고관절 신전을 했을 때 엉덩이 대신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오는 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종아리에는 큰 느낌을 못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레그 컬을 해보시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엉덩이 근육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레그 컬을 하게 되면 햄스트링에 별로 힘이 안 들어오거나 햄스트링에 불편감을 동반한 힘이 느껴지고, 그리고 햄스트링 대신 허리, 종아리 이렇게 두 부분에 힘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오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코어의 세로 방향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골반이 허리를 찌그러뜨리면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는 건 비복근을 과하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대표적으로 가자미근과 비복근이 있는데 이 중에 비복근은 무릎을 접는 슬관절 굴곡 기능이 있습니다. 무릎을 접는 주동근은 햄스트링이고 비복근은 도와주는 협력근 정도로 참여하죠. 아까 엉덩이를 못 쓰면 햄스트링을 대신 너무 많이 쓰게 된다 했죠. 이게 협력근 우세 현상이고, 무릎을 접을 때도 햄스트링보다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을 더 쓰는 것, 이것도 협력근 우세입니다. 이 현상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한 마을에 세 가족이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엉덩이 씨네 가족, 햄스트링 씨네 가족, 종아리 씨네 가족. 엉덩이 씨네 집안 살림은 당연히 엉덩이 씨가 주로 맡는 게 맞겠죠. 이웃인 햄스트링 씨는 엉덩이 씨의 집안 살림을 조금씩만 도와줍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씨네 집안 살림은 주로 햄스트링 씨가 해야 되는 게 맞고, 이웃 종아리 씨가 조금씩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엉덩이 씨가 번아웃이 와서 본인 집안일을 다 놔버립니다. 이걸 목격한 햄스트링 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엉덩이 씨의 집안일을 대신하죠. 그러면 또 정작 햄스트링 씨 본인 집안일은 할 사람이 없게 되죠. 이때 햄스트링 집안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종아리 씨가 또 햄스트링 씨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겠죠. 엉덩이 씨가 집안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연쇄적으로 본인 집안 살림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와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자기 집안은 안 돌보면서 남의 집안만 돌보는 이런 악순환. 결국 엉덩이를 못 쓰게 되면 최종적으로 종아리까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엔 점점 무릎, 발목 이렇게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집은 못 챙기면서 남의 집만 챙기고 있는 이분들을 컴백홈 시켜서 자기 집안일부터 잘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왠지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자, 이론은 쉬웠지만 운동은 더 쉽습니다. 잘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운동들 모두 몸수리 오리지널입니다. 메이드 바이 몸수리. 첫 번째 운동, 햄스트링 신장성 긴장 전달. 침대나 책상 앞에 가서 섭니다. 양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편하게 벌려주시고 양발 앞꿈치는 15도 정도씩만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양쪽 전완부를 바닥에 대주시고 양 무릎은 4분의 1 정도만 구부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가 말려있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허리를 억지로 펴진 말아주세요. 발바닥 무게중심은 발바닥 전체입니다. 뒤꿈치로 밀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힙 힌즈를 전달하실 건데 힙 힌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엉리살 주름을 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 무릎이 조금 더 펴지면서 햄스트링이 당기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때 무릎이 다 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엉덩이를 그냥 하늘로 들어 올리려고 하면 무릎이 끝까지 펴질 수 있는데 햄스트링과 엉덩이 사이가 멀어진다는 느낌을 주면 무릎이 다 펴지지 않으면서 햄스트링만 당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또 있을 겁니다. 허리에 크게 힘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펴져 있을 겁니다. 허리가 펴질 때 허리의 세로 방향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문제라고 했었죠. 힙힌즈를 제대로 주게 되면 골반과 허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허벅지만 움직이는 고관절 굴곡만 정확히 일어나면서 허리의 세로 방향 힘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고도 허리를 펼 수 있게 됩니다. 디스크 압력도 크게 증가되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양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눌러준다 생각합니다. 발바닥을 누르면 무릎이 조금 더 펴지긴 하겠지만 마찬가지 무릎이 끝까지 펴지진 않습니다. 이때 무릎을 억지로 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발바닥을 눌러서 무릎이 펴지게 되는 것과 스스로 무릎을 펴려고 하는 것은 엄격히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무릎을 스스로 펴려고 하는 것은 무릎을 뒤쪽 방향으로 누르는 행위이고 이건 무릎의 스크루를 유발하게 됩니다. 볼트와 너트 조이듯이 허벅지와 정강이가 서로 반대로 돌게 되면서
무릎 주위 힘줄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백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절대 스스로 무릎을 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좀 복잡했으니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침대나 책상 앞에 서기, 양발 골반 너비, 양발 앞꿈치 15도 정도 바깥쪽으로 향하게 만들기, 전완부 바닥에 대주기, 양 무릎은 4분의 1만 구부려주기, 발바닥 무게중심 발바닥 전체에 싣기,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 전달, 억밑살 주름펴기죠. 이때 무릎을 스스로 펴지 않게 주의, 햄스트링이 늘어나는지 확인, 양 발바닥 전체로 지면 눌러내리기. 이때도 무릎을 스스로 펴지 않게 한 번 더 주의합니다. 무릎은 끝까지 펴지지 않았음에도 햄스트링은 잘 늘어나고 허리엔 별 느낌이 없는 것 확인. 30초 유지해서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 종아리까지 늘려줄 겁니다. 방금 하셨던 동작에 한 발만 뒤꿈치가 들리지 않을 정도까지 뒤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종아리를 제대로 늘려주려면 발바닥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것이 좋은데, 뒤쪽에 위치한 발바닥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 발가락과 발바닥을 살짝 말아준다고 생각합니다. 뒷다리에 무릎을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펴주세요. 아까 첫 번째 운동할 때는 무릎을 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펼까요? 체중이 앞다리에 실려있기 때문에 뒷다리 무릎을 펴주게 되더라도 이때는 강하게 스크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릎을 펴줘도 되는 거죠. 발바닥을 수축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펴주게 되면 발목이 접혀 올라간 배축 굴곡 상태가 되니 자연스럽게 종아리 근육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발 골반 너비, 양발 앞꿈치 15도 바깥쪽으로 향하게 만들기, 전완부 침대에 올리기, 양무릎 4분의 1 정도만 구부리기, 뒤꿈치가 들리지 않을 정도까지만 한 발 뒤로 빼주기, 무게중심은 앞발에 유지, 뒷발 발바닥과 발가락 살짝 말아주기, 뒷다리 무릎 펴주기, 종아리 늘어나는 느낌 확인하여 30초 유지, 양쪽 번갈아서 3세트 반복합니다. 세 번째 운동, 집 나간 엉덩이 다시 집안일 시키기, 대둔근 활성화죠. 바닥에 엎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보세요. 다리를 들어봤을 때 한쪽 혹은 양쪽이 다리를 높게 들기가 힘들다거나 엉덩이가 아닌 햄스트링이나 허리에만 자극이 있을 겁니다. 그쪽을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골반 앞쪽에 튀어나온 뼈, ASIS라고 하죠. 그냥 골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골극에 손을 대고 다리를 들어보면 다리를 들기 어려운 쪽 다리를 들어줄 때 골극이 순간적으로 바닥이 내려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바닥에 내려간 상태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잘못된 경우입니다. 허벅지뼈 제일 윗부분인 대퇴골두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골반까지 같이 가지고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해야 할 일을 햄스트링과 허리가 다 뺏어갑니다. 정상인 상태에서는 다리를 들 때 골극이 내려가는 순간 없이 다리와 비례해서 같이 쭉 들려줘야 합니다. 대략 골극이 1cm 들릴 때 발은 10cm 정도 들린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1대10 정도의 비율을 유지해서 다리를 들어주시면 엉덩이에 힘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처음 드는 순간이 제일 중요한데, 골극을 먼저 들어 올려서도 안 되고 나중에 들어 올려서도 안 됩니다. 골극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골극 1cm 대 발 10cm 정확히 동일한 타이밍으로 동시에 들어주세요. 이게 성공했으면 골극 2대 발 20, 3대 30, 4대 40, 5대 50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구분 동작으로 올려주세요.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더 이상 안 들어 올려지는 시점이 생길 텐데, 그 시점에서 엉덩이에 쥐가 날 듯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첫 세트에는 엉덩이에 이렇게 쥐나듯이 힘이 들어오겠지만, 세트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쥐나는 느낌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올 겁니다. 활성도가 떨어지는 근육이 활성화가 될 때 쥐나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이때 척추 안정성을 위해 반대쪽 허리에는 힘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든 쪽 허리에 만약 힘이 들어온다면 골반을 발 쪽으로 멀리 뽑아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잡하니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엎드리기, 한 손은 골극에 대기, 골극 1cm 대 발 10cm 아주 정확히 동시에 들어주기, 골극이 먼저 들리거나 나중에 들리면 안 됩니다. 골극 2대 발 20 들기, 3대 30, 4대 40, 5대 50 구분 동작으로 끊어서 올려주기,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시점에서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 햄스트링과 허리엔 별 느낌이 없는지 확인,
다리를 든 쪽 허리에 힘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골반을 발 쪽으로 멀리 뽑아주기. 30초 유지해서 양쪽이 다리 들기가 힘들었다면 양쪽 3세트, 한쪽만 다리 들기가 힘들었다면 그쪽은 3세트, 반대쪽은 1세트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운동을 다 하신 분들은 엎드려서 다시 한번 다리를 들어보세요. 햄스트링과 허리에는 자극이 별로 없고 엉덩이 위주로만 힘이 잘 들어오신다면 아주 잘해 주신 겁니다. 허리까지 무척 가벼워지신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했던 운동의 따라하기 영상은 다음 주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한 번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 중량이 잘 늘진 않는다면 그건 스트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 튼튼하고 짱짱하지만 가격은 무척 저렴한 스트랩을 소개드립니다. 하이엔드 스트랩 제스핏 퀵그립을 구독자 할인까지 적용하여 총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꼭 링크를 통해 구매하셔야만 구독자 할인이 적용되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번 주 한 주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